해가 저문 저녁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아침에 차량을 이제 배에 실어 보낼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헬리팩스 캐나다입니다. 이 상가 주차장에서 벌써 5일째 차박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캠핑카처럼 보이지 않고 일반 승용차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도 빵빵하고 먹고 자는 모든 생활을 차 실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의 시리즈 영상을 통해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유럽으로 가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8년간의 차박 생활을 통해 수차례 개량된 최종 버전이랍니다. 이 여성분의 이름은 뚜벅이 아줌마입니다. 저한테 시집 온 지 8년 동안 현재 13만 마일 약 21만 킬로미터를 아무 투정도 없이 북남미 대륙의 여정을 함께 해 주었죠. 가슴 사이즈 3500cc, 근력이 300마력의 아직은 30세의 젊은 아줌마입니다. 보다시피 큰 성형 수술 없이 본래의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할 놈의 서방님이 내부를 다 드러내고 자기 취향대로 이 구석 저 구석 정형수술을 많이 했답니다. 뚜벅이는 생활공간이 운전석과 판넬로 완전 분리가 되어 있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공간이 전방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열기와 냉기를 상당히 차단하죠. 약 섭씨 20도 정도의 열차단 효과가 있답니다. 두 번째, 한밤중에 실내 불빛이 차 앞에서 보았을 때에도 100% 차단된답니다. 이 암막 커튼은 불빛이 없는 상간에서 와일드 캠핑을 해도 전혀 빛이 새어나가지 않아 안심하고 도해지 어디에서든 주차하고 스텔스 차박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 신발을 운전석에 벗고 통로를 통해 실내로 들어온 이후 커튼을 치면 바로 스텔스 모드가 되고 빗물이나 눈 등으로 실내가 더러워지지 않아요. 물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옆 출입문으로도 출입을 하죠. 그동안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 담요 등을 깔아 잠자리를 구성해 왔습니다. 이번에 매트리스를 철거하고 접으면 편안한 카우치 의자로 펼치면 두툼한 매트리스로 변신하는 접이식 카우치로 바꾸었답니다. 첫째, 책상에서 몇 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저의 허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겨울이면 마루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매트리스로는 부족했죠. 그리고 한여름 뜨겁게 달구어진 마루장으로부터 기존 매트리스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답니다. 이번 두툼한 카우치 침대는 마루로부터의 냉기를 확실히 분리해 주어 온열 패드나 슬리핑백의 효과를 더 높여 주었답니다. 셋째, 이 3분이면 펼쳐서 잠자리 세팅이 끝나고 길이가 180cm 정도라 누구에게도 적합하죠. 그리고 이것을 밖으로 들고 나가 경치 좋은 곳에 펼쳐고 그 위에서 뒹굴며 시간 보내기 딱입니다. 무게는 약 20kg 정도로 무겁지 않아요. 단점은 제품의 천이 싸구려라. 다시 커버를 만드는 것이 좋고 제가 너무 큰 것을 구입해서 다소 저장 공간을 차지하네요. 저는 특히 여름에 마실 것에는 얼음을 넣는 버릇이 있어요. 시원한 콜라는 먹을 때는 좋지만 위장을 상하게 하고 당뇨를 유발하는 쓰레기 음료죠.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나 가끔 냉면을 생각해서 조수석 옆을 개조하여 설치했습니다. 8분에 한 번씩 아이스볼을 생산해서 특히 운전 중에 작동을 시켜두면 1시간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종일 사용합니다. 물론 불에 데운 커피 원두도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옅은 농도로 절제해서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용 전원은 110V로 인버터에서 공급합니다. 소비 전력 200W예요. 보시다시피 아이스메이커 위에는 간이 테이블이 있어 지도, 국경 서류, 메모장 등등 운전 중 간편한 책상 용도로 쓰며 미끄럼 방지를 위해 검정색 라이너로 마감했습니다. 옆구리에 보면 무슨 명품 가방 같이 생긴 것은
휴대용 쓰레기 가방입니다. 포켓 하나는 필기도구, 지갑 등을 넣고 다른 포켓에는 운전 중 처먹고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조수석 보조 책상 귀퉁이에 핫박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아끼고 혁신적인 취사용품입니다. 예전에는 마이크로 오븐이 있었는데 이게 공간만 차지하지 실생활에는 별 도움이 못 되었어요. 그저 가끔 먹다 남은 피자를 덮이는 정도로 쓰다가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이 핫박스는 12V 전원으로 100W를 소모합니다. 약 2.5리터 용량이므로 저에게는 배 터지게, 아마도 대부분 2분의 점심량으로 적절합니다. 제가 조리를 해본 것은 불고기, 피자나 치킨 덮이기, 계란찜, 소시지 등등 직불이 아닌 여러 가지 메뉴가 약 25분에서 40분 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밀폐형 찜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운전 중에 조리를 시작하고 도착하여 배불리 퍼먹습니다. 국물이 뜨거운 열에 늘어붙기 때문에 호일 또는 식품용 랩, 작은 종이볼 등에 재료를 담아 가열하면 설거지할 필요가 없답니다. 태평양 왕소금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써니는 평생 페트병 물을 사 본 적이 없네요. 여기에 1갤론 3.6리터짜리 물통 2개에 마실 물을 보관합니다. 밥을 지을 때 쌀물이나 제빙기용 물로도 사용하죠. 이 2개를 공공도서관, 체육관, 주유소, 급한 경우는 음식점 등에 가져가 물은 공짜로 얻어옵니다. 못 사는 나라가 많고 인심이 더러운 유럽 동네에서는 공짜물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휘발유통의 용량은 5갤런, 약 19리터입니다. 용도는 오지를 여행시 필히 만땅으로 채워가야 하며, 그리고 기름값이 저렴한 나라에서 비싼 나라로 들어갈 때 이 휘발유통에 가득 채워가면 몇만 원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컴퓨터펜은 매우 조용하며 속도를 가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여름철 실내에 뜨거운 공기가 누적되어 실내 가구들의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운전 중이나 주차 중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실내에서 조리를 하면 많은 습기와 열기가 나오지요. 특별히 겨울철에는 습기가 나가지 않으면 차량 구석구석에 응결이 되고 결국에는 곰팡이가 양산이 된답니다. 따라서 음식 중에 많은 습기와 열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소리는 좀 시끄럽지만 풍량이 많은 브라워를 켜서 빠른 시간 내에 열기와 습기를 배출시켜버립니다. 토출되는 공기가 다시 실내로 유입되지 않고 동시에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뷰를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 안쪽과 책상을 이용하여 투명 아크릴 판넬을 설치하고 이 판넬에 환풍기와 에어컨의 토출구를 설치하였답니다. 그러니까 환풍기나 에어컨을 동작할 때에는 창문을 약 5에서 8cm 정도 내리고 환기 공기를 토출시키게 됩니다. 이 창문이 열린 부분도 가리기 위해서 플라스틱 윈드 리플렉터를 구입 설치하면 될 터인데 아직 마감은 못했답니다. 뜨거운 공기나 음식 냄새, 습한 공기 등을 환기시키는 것은 차박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환기구가 차 외부에 노출이 되면 바로 동네 똘마니들이나 경찰들이 쉽게 사람이 차에 있는 것을 의심합니다. 뚜벅이 아줌마는 천장이 열리는 썬루프가 없어 이 환기구를 스텔스화하는 것이 큰 과제였답니다. 해답은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안쪽에다 환풍기를 설치하고 덤으로 에어컨의 열풍 토출구까지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시동 상태에서 양쪽 창문을 열고 닫기 위해 개별 스위치도 준비했습니다. 이 책상용 선풍기는 좌우 회전과 속도 조절이 되고 조용하며 풍량이 상당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실내 순환시키는 데에도 사용합니다. 이 꼬리문 선풍기는 아주 살짝 열린 꼬리문 틈을 통해 외부에서 신선한 바람을 유입시키고 주로 에어컨을 켜기가 애매한 날 쥐침용 선풍기로도 사용합니다. 뚜벅이 아줌마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 시스템, 샤워와 화장실, 냉장고, 보안장치, 데이터 통신, 그리고 캠핑의 핵심인 난방과 에어컨 시스템까지 모두 공개할게요. 차 안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기술, 그리고 진짜 차박의 독립선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